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이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피로감은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피로가 쌓여 만성 피로가 되어버리기도 하죠. 면역학 의사이자 영양 전문가인 에이미 샤는 우리의 피로가 몸속 에너지가 고갈되어 나타나는 것이며 호르몬, 면역계, 장 건강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피로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에너지의 3요소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인 만성 염증으로부터 에너지를 되찾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로감을 날려버리고 활기찬 하루를 되찾기 위한 여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목을 접질렀을 때나 손가락을 베었을 때, 감기에 걸려서 목이 따갑고 부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통증과 부기는 신체의 방어 체계가 일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고대 그리스인이 내면의 불이라고 했던 보호 면역 체계는 내부에 침입하는 크고 작은 위협을 책임진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영향 지역으로 가는 혈류를 확대하고 감염에 대항하는 백혈구를 늘리며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을 분비해서 감염이나 외부 유기물과 싸우고 조직 재생을 돕는다. 그 결과는 해당 영역이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긴다. 통증을 느끼고 일시적으로 기능이 상실되기도 하지만 이런 감염은 좋은 감염이다. 면역계가 가동해서 다친 부위도 부은 발목도 따가운 목도 나을 것이다. 염증은 당신의 면역계가 제대로 작용한다는 확실한 신호다. 하지만 염증의 속성은 복잡하다. 염증은 양이 딱 적당해야 한다. 너무 적거나 많으면 곤란하다. 다쳤을 때 급성 염증이 발생하는 건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잠깐으로 끝나야 한다. 급성 염증은 좋다. 몸이 비상사태에 반응하고 면역계가 할 일을 마치고 나면 염증은 줄어든다. 하지만 염증을 유발하는 촉매가 지나치게 많이 쌓이면 염증 반응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거나 만성이 된다. 그때 면역계는 이로운 존재에서 해로운 존재로 바뀐다. 비상대응 시스템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을 끄려 하고 절대로 쉬지 않는다. 이런 현대식 공격이 계속되어 면역계가 혼란에 빠져서 자가 면역 반응을 시작하면 몸은 스스로 체세포를 공격한다. 이쯤 되면 면역계는 약해지고 몸은 감염과 질병에 예민해진다. 섬뜩하게도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때가 많다. 면역계에 상반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은 무척 놀랍게 다가왔다. 이런 이분법이 에너지 3요소의 핵심이다. 면역계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경계태세를 유지하면 에너지가 고갈된다. 우리가 보유한 에너지는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쓰이지 못하고 침입자와 위험에 대항하는 데 동원된다. 또한 면역계는 면역 반응으로 사이토카인을 생성하여 조직에 분비한다. 몸이 좋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독감에 걸렸을 때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면 기운이 빠진다. 경계 대응 시스템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면 다양한 문제가 쏟아지며 질병이나 만성질환 등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이 바로 피로다. 간단히 말해서 만성 염증은 에너지 거머리다. 어떻게 하면 염증을 줄일 수 있을까? 그 답이 식단과 생활 방식 변화에 달려있다고 해도 이제 놀랍지 않을 것이다. 염증을 일으킬지 피해갈지는 우리가 매일 내리는 수천 가지 사소한 결정에 달려있다. 몇 시에 일어나는가? 아침으로 무엇을 먹는가? 식사 시간은 몇 시인가? 아침 일과는 무엇인가? 어떤 운동을 하는가? 샐러드에 무슨 드레싱을 뿌리는가? 일터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가? 집에 와서 쉬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사소한 선택이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몇 가지 핵심 요인을 활용하면 만성 염증을 피할 수 있다. 식이섬유가 답이다.
염증 상태를 바꾸려면 음식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100세를 넘긴 사람들은 자연 식단을 따르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오래 살고 싶으면 식이섬유가 핵심이다. 특히 채소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과 폴리페놀은 자유기와 싸우고 염증을 진정해준다. 그동안 연구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장을 치유하고 염증을 낮추려면 식이섬유 섭취가 무척 중요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장 세균은 장 끝부분에 존재하므로 음식물이 여기까지 도달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은 하행 결장에 도착하기 전에 소화된다. 식이섬유는 하행 결장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유익균이 먹을 수 있다. 특정 세균을 먹이는 게 왜 중요할까? 이 세균은 면역계를 진정하고 반응을 둔화하는 데 필수적인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 단쇄 지방산은 자가 면역과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조절 T세포에 신호를 보낸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굶주린 세균은 장세포와 세균 사이에 존재하는 내벽인 뮤신을 먹는다. 가장 좋은 공급처는 발효성 식물 섬유에서 얻은 복합 탄수화물이다. 브로콜리 줄기, 아스파라거스 밑동, 케일 줄기, 오렌지 과육 등 채소와 과일의 질긴 부분에 함유된 셀룰로스 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 채소에는 호르몬 균형과 항염증 효과를 보이는 파이토 뉴트리언트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채소와 과일의 섬유질은 오래된 에스트로겐에 달라붙어서 시스템에서 씻어내고 결국 전반적인 호르몬 평형을 개선한다. 에스트로겐 우세증으로 고통받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유익하다. 또한 채소는 장에서 유익균이 섭취하는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를 공급한다. 이 섬유는 아스파라거스와 치커리, 뿌리채소, 리크, 마늘에서 풍부하게 발견된다. 하루에 채소를 최소한 3접시, 이상적으로는 최대 9접시를 먹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하루 2번 잘 익힌 채소를 먹는 식으로 천천히 시작해서 매일 조금씩 추가하면 된다.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차단해라.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고 음식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겠지만 대부분 가공 유제품과 글루텐, 알코올, 가공 스낵, 오메가6 오일, 가공 콩류 같은 음식은 염증을 일으키고 호르몬을 조종할 수 있다. 철저히 검사하지 않으면 염증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짚기 힘들지만 음식에서 공공의 적 1위는 당이다. 당을 버려라. 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과 인슐린이 날뛰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간단히 말하면 인슐린 저항으로 염증 폭발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당은 음식 중에서 염증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음식이다. 당에는 과당, 포도당, 젖당의 3가지 종류가 있다. 전부 천연이며 음식에서 섭취하지만 각 당을 대사하는 방식은 다르다. 그 중에서도 과당은 3가지 중에서 제일 심하게 염증을 일으킨다. 과당이 과일에서 자연히 발견된다는 걸 기억하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자연이다. 문제는 과일에서 분리해서 과당이 높은 옥수수 시럽을 제조할 때 발생한다. 천연 과일을 먹을 때 섭취하는 과당은 그만큼 해롭지 않다. 한번 라벨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소다, 사탕, 심지어 맛을 첨가한 요거트에 이르기까지 충격적으로 많은 음식에 과당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눈에 띌 것이다. 정제 밀가루와 글루텐을 다시 생각하라. 밀가루에서 정제라는 단어는 겨와 배알을 제거하여 유통기한을 늘리는 가공 과정을 가리킨다. 하지만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도 이 과정에서 제거된다. 정제당처럼 정제 밀가루 역시 인슐린을 날뛰게 한다. 글루텐은 밀에 포함된 단백질이다. 특히 글루텐이 정제되면 당과 비슷한 특성 때문에 염증을 일으킬 뿐 아니라 장을 자극한다. 통밀을 고집하고 글루텐이 없다면 메밀과 퀴노아, 귀리, 현미도 좋다. 유제품을 멀리해라.
나는 유제품을 먹고 자랐고 아이스크림을 사랑했다. 하지만 의사로서 과하게 영향을 받았다. 음식 알레르기와 불내성, 면역 문제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유제품이 많은 이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뜻밖의 염증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제품은 성인에게 유전을 비롯한 많은 요인에 따라 여러 가지 기전으로 염증을 일으킨다. 유제품에 알레르기가 없어도 염증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전 세계 인구가 높은 비율로 유당불내증을 보인다. 우유 단백질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우유와 유제품은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할까? 유제품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단백질이 많고 그 중에서도 카세인, 카소모르핀, 부티로필린이 주요 범인이다. 중국 연구의 저자 T. 콜린 캠벨은 카세인 섭취량 증가가 암 발병률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제품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스스로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 달 동안 식단에서 유제품을 제외할 것을 추천한다. 한 달 후에도 몸이 좋아지지 않으면 다시 추가해도 좋다. 유제품이 거슬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섭취해도 된다. 그래도 일반 우유나 저지방 제품은 금물이다. 유제품을 먹으려면 생우유나 발효우유,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전유 제품을 적은 양만 섭취해라. 생우유와 전유가 좋은 이유는 소에서 나오는 자연 상태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비타민 D와 B를 섭취해라. 비타민 D는 염증을 낮추는 핵심 요인이며 위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D는 체내 호르몬처럼 수백 가지 유전자를 끊임없이 껐다 켰다 하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안타깝게도 비타민 D 결핍은 정말 흔하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타민 D 결핍과 염증 관련 질환에 연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로 치아와 침샘, 식도, 위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하며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위를 비우고 담즙을 분비하는 과정이 느려지고 에너지 3요소를 요동치게 해서 염증과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이 수많은 주요 질환의 공통 분모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어린이들은 천식과 알레르기 같은 질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제품이 아니면 비타민 D를 어디에서 섭취해야 할까? 햇빛으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도 있지만 특히 피부가 어두우면 양이 모자랄 때가 많다.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나 강화 우유에도 비타민 D가 있으며 하루에 최소한 5,000 IU를 섭취할 것을 추천한다. 비타민 B 역시 염증과 관련이 있다. 비타민 B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B6, 엽산, 비타민 12 같은 비타민 B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준다고 한다. 대규모 무작위 연구를 통해 비타민 B의 진정한 효과를 밝혀야겠지만 비타민 B 역시 C 반응성 단백질이라는 염증 요인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자면 비타민 B를 식단에 추가하는 편이 안전하다. 건강한 지방을 먹어라. 수십 년 전만 해도 지방은 대부분 기피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한물 같다. 일부 지방은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이며 꼭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당연히 모든 지방이 같지는 않다. 음식은 자연에 가까운 것을 먹을수록 몸에 좋다. 그러니 지방을 판단할 때는 얼마나 천연인지 따져야 한다. 코코넛,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등 여성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을 활성화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형성을 촉진하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해야 한다. 콜레스테롤은 건강한 세포막을 형성하며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전구 물질이다. 지방이 부족하면 적절한 호르몬 균형을 이룰 수 없다. 채소 오일, 땅콩 오일, 카놀라 오일, 콩 오일, 모카씨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 마가린, 쇼트닝, 기타 스프레드 등 고도로 가공된 오일은 피해야 한다.
모두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을 함유한 식품이다. 고도 불포화 오메가3 지방을 함유한 기름기 많은 생선이나 어유를 식단에 추가하면 호르몬 균형을 바로잡고 염증을 줄일 수 있다. 채식주의자라면 해조류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며 이보다 적지만 치아씨드, 아마, 호두도 좋다. 나는 어유보다 독소와 폴리염화 바이페닐을 확실히 피할 수 있는 해조류를 선호한다. 온종일 카페인을 달고 살지 말자. 지나친 카페인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갑상샘을 둔화한다. 게다가 위산 역류와 장 장애를 유발한다. 지나치지 않게 유의하라는 것이지 커피나 차를 한 잔도 마시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유전자 구성에 따라 카페인 대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호르몬, 장, 염증을 고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카페인을 줄이거나 아예 끊어보자. 특히 생체 리듬을 해칠 수 있는 오후에는 섭취하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없애라. 불가능한 건 알지만 적어도 스트레스를 낮추려 노력해보자. 최근까지만 해도 스트레스가 건강과 질병에 왜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적 불확실했지만 이제 심리적인 만성 스트레스가 신체의 염증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스트레스는 면역세포와 유전자를 변형해서 감염이나 트라우마와 싸우게 한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과다하면 다른 요인을 바로 잡더라도 에너지 3요소가 망가질 수 있다. 원래 마른 사람들도 코르티솔을 걱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일대학 연구원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높고 마른 여성들은 복부 지방이 과다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 앞서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는 염증을 악화하는 최악의 요인이다. 개인적으로 코르티솔은 인과응보나 마찬가지다. 잠을 적게 자고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일터에서도 자녀들과도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오랜 시간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위기에 빠졌다. 에너지 3요소를 바로잡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수면과 명상, 요가를 통해 코르티솔을 통제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글쓰기와 봉사, 강의 등으로 창의력을 발산할 때 분비되는 기분 좋은 화학 물질 역시 코르티솔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일과에 마음 챙김과 침묵을 추가하면 정말로 변화가 생긴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면역계는 뇌와 직접 연결돼 있으며 염증을 줄이면 우울증과 불안증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는 매일 마음 챙김과 명상을 하면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요가나 산책, 심지어 좋은 책도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준다. 여기까지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의 본문 1부였습니다. 지금까지 피로의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피로감을 덜어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로는 단순히 휴식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기에 에너지의 3요소의 균형을 잡고 염증을 다스리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해답인 듯합니다. 책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평소보다 많이 섭취하면서 식이섬유의 양을 늘려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일부러라도 채소를 자주 챙겨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팁들을 실천해보세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